지난 시간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4. 1951년 중후반 단장의 능선 전투, 크레브카 전투. 1951년 여름 몽클라로 장군은 본국 정부와 협의차 개국했을 때 휴전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 이사단은 북위 38도 북쪽 중부에 위치한 철원 기마 평강을 정점으로 한 철의 삼각지대가 확보해 나갔습니다. 미군 해병대와 교대한 프랑스 대대와 미 이사단은 북한 진지가 일부 주둔하는 펀치홀 해안 분리를 확보하여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휴전 협상이 계속 더뎌져 유엔군 참모본부는 최전선 방어를 강화하기보다는 공격 재개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단장의 능선 9319지 전투가 한국 전쟁 전투 중 가장 참혹한 전투로 남게 됩니다. 9월 15일 프랑스 대대는 8519지를 공략하려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당시 공격 지휘를 맡은 구필데이가 전사합니다. 이 전투에서 미 제2사단과 프랑스 대대는 많은 사상자를 냈으나 한국군 전차 대대까지 합세해 사격 지원을 받으며 1개월 동안에 20번의 공격 끝에 단장의 능선을 확보합니다. 10월 12일 밤 유엔군 프랑스 대대 산계중대가 하얀 방사기를 동원해 6탄전을 걸쳐 적군을 격퇴시킵니다. 치열했던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미 제23년대에는 19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프랑스 대대에는 44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북한군에는 약 1만 명의 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그 후로 휴전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1951년 10월 프랑스 대대는 가평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원병들은 훈련에도 참여하고 전사한 전우들의 충무식과 큰 공을 세운 보건용사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리하여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한 프랑스군 지원병들은 1년간의 한국전쟁의 참전이 끝났습니다. 11월 24일 몽클라르 장군은 보리의 정령과 드세드 소령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1951년 12월 6일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그림은 단장의 능선 9319지 1951년 9월 말입니다. 단장의 능선 전투기간 정소대 1951년 10월. 이 그림은 중국 포로의 모습 1951년 5월 17일 홍천군. 부채뜰과 한개 사이 부근에 위치한 프랑스 대대 사령부 1951년 5월. 인제 부근에서 식사하는 병사들의 모습 1951년 5월. 미 해병 제5연대 2대대와 교대하는 프랑스 대대. 카스트리의 대위와 레인조웬 대위가 악수를 하고 있다. 1951년 8월 철이 삼각지대. 5. 1952년 유엔군 제2 프랑스 대위 한약. 1952년 1월 프랑스 대대는 참전 저태에 파견된 다양한 분야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최전방에서 진영이 제대로 굳혀질 때쯤 철이 삼각지대에 주둔합니다. 4월 중순부터 7월 17일까지 그곳에 프랑스 대대는 잠시 휴식을 갖고 바로 철원 티본지구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미 제23년대와 프랑스 대대는 악조건에서 잠깐 전투를 치릅니다. 중국군의 쉴 새 없는 습격과 대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대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는 7월 27일 프랑스군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유엔군 프랑스 대대 병사 21명이 사망했습니다. 9월 한 달간 프랑스 대대는 가평기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철원과 평강을 잇는 계곡에 위치한 전선에서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곳 전선에는 한국군 제9사단이 백마고지에 주둔하고 있었고 하살머리고지에는 유엔군 프랑스 대대가 배치되었습니다. 1952년 10월 3일 프랑스 대대는 전선으로 진격했습니다. 3.15 중공군 포격이 거세지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 프랑스 대대 용사들은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삽을 사용하는 녹색병력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프랑스 대대 장병 40명이 동원된 가운데
22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큰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던 일부대에 합류해 미군 포병부대 지원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 대대는 백마고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던 한국군 제9사단을 지원하여 적군을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엔군 프랑스 대대는 화살머리 고지전투에서 지연병 47명이 희생되는 치열한 격전을 벌여 거공으로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표창을 받았고 프랑스군 네 번째 표창을 받았습니다. 1952년 10월 15일 프랑스군은 가평기지로 돌아갔으며 제2 프랑스 대대 임무가 끝이 납니다. 보레이 중령은 드 제르미리 중령에게 한국전제 프랑스 대대의 지휘권을 인계하며 제3차 프랑스 대대가 새롭게 편성됩니다. 이 그림은 1951년 9월 26일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전선 이중대 지휘관 로베르 구필레를 추모하기 위해 미 사단 공격부대가 1951년 12월에 건립한 구필레의 다리, 1952년 5월 6월 가평기지 부근, 참모 비즐레로 대위와 공명단장 로제 중이 가운데 브레이 프랑스 대대 대대장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 1950년 여름 철이 삼각지대. 이 그림은 12.7mm 브루니 기관차로 조종하는 클레망송 화사. 1950년 7월 8월 철의 삼각지대. 이 그림은 프랑스 대대 브루틴 군의관이 한국 민간인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1955년 5월 6월 유엔군 프랑스 대대 가평기지. 유엔군 프랑스 대대 지원군들이 타본 고지 전투에 사용된 브라우닝 M1919 에사 기관총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8월 카리에르 의무병이 응급구호소 근처에서 부상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1952년 여름 항구. 방탄조끼를 입은 유엔군 프랑스 병사들의 모습. 1952년 8월 항구. 기본 전투 전 프랑스 대대 지원병들이 식사를 배급받고 있다. 1950년 7월 8월 철의 삼각지대. 프랑스 대대의 식사자리. 가운데 보이는 지휘관, 오른편에 그의 보좌관, 드제즈 소령과 종군 사제. 1950년 여름 유엔군 프랑스 대대 가평기지. 1952년 여름 철원 서쪽 티분 지역의 유엔군 프랑스 대대가 중국군을 정면에 두고 75mm 대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8월 한쪽 팔이 잘린 부상병을 들것이 싣고 응급구조로 향하는 프랑스 병사들. 1952년 여름. 이 그림은 프랑스 대대기지를 방문한 백선엽 장군. 1952년 여름 철의 삼각지대. 프랑스 지원병과 대화 나누는 프랑스 대대. 몽투브리스 사회복지사. 1951년 1953년 한국. 1952년 10월 6일 중국군의 공격이 일어나기 전 하달머리 고지에서 프랑스 대대가 지하 벙커와 참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 철이 삼각지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유엔군 프랑스 대대 배지를 달아주는 브레이 중령. 1952년 12월 4일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아간 프랑스 대대. 1953년 1월부터 최전방은 대규모 고지 정탈전 없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달간의 훈련을 마친 프랑스 대대는 최전선에 재배치됩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도 적군의 포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 결과 남북 쌍방에서 참전병사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민간인이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월 3일부터 프랑스 대대는 캠프 케이시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인도차이나행 파병을 준비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대대는 프랑스 정부 표창 4회, 미국 대통령 표창 3회, 한국 대통령 표창 3회를 받았습니다.
참전군이 민간에게 수여하는 개인 표창은 1800여 개에 달합니다. 지평리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화살머리 고지 전투와 같은 격전지에서 프랑스 대대는 연합군 전원들과 마찬가지로 숭고한 희생을 바쳤습니다. 한국전쟁 동안 프랑스 대대 한국인 병사 17명을 포함해 269명이 전사하고 7명이 실종 중이고 12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13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발생했습니다. 몽클라르 장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시작된 유엔군 프랑스 대대는 놀라운 전공을 해오며 10월 8일 미 23년대에서 떠나게 된다. 다세우 유엔군 프랑스 대 분견대가 상징자로 창설되어 서울에 대대문물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 프랑스 대대는 인천에서 USS 제너럴 블랙호를 타고 인도차이나로 향하게 된다.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대대는 둘로 분리되어 한국부대 GM100 소속 한국부대가 있었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대대는 인도차이나에 임무를 수행한 후 알제리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스카우람보 앞에서 프랑스의 운송진 전사병사관을 보면서 군인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52년 12월 5일 이 그림은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2월 인해 전설을 받게 한 정군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이따른 모택동의 강력한 명령으로 공세를 지속하라. 인해 전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의 연소. 그래서 이제 중군군 참전 이후 강원도 지평리에서 기적같은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2월에 6.25 전쟁 영웅, 계급보다 중요했던 자유에 대한 신념, 프랑스 육군 중령, 몽클라르. 지평리를 포기하면 인접한 군단의 우측이 개방되어 전선의 균열을 초래하고 반격의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된다. 미 8군 사령관 매투비 니제이 장군.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대대가 첫 승리를 거두었고, 만약에 지평리 전투에서 유엔군이 밀렸다면 우리나라는 족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몽골라르 장군 이하 프랑스 대대와 미 해병대와 한국군의 참여로 인해서 지평리 전투와 철원 삼각지대, 하천 전투, 가평 전투, 홍천 전투, 그의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은 유엔군의 도움과 몽클라르 장군이 중령으로 군단장이었던 장군이 1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장군이 연세가 많은데도 중령으로 강등되어서 한국군에 참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다부성 전투의 영웅 낙동강 전투와 그때 당시 때 부산과 일부의 경남권만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다부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의 영도력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상기하자 6.25 다시 한번 전쟁을 우리나라가 공산화 안 되려면 주사파 정치인들과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이런 분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때 휴전선이 뻥 뚫렸습니다. 평화라는 교미한 술책으로 완전히 휴전선이 뚫린 상태에서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6.25 전쟁의 참상과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적화되었던 것을 마음 깊숙이 새겨줘야 됩니다. 국가안보와 방첩이, 방공방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국가안보가 국권이 서야지 경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동단결하여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용병들이 지켜야 될 상태까지 간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주부들이 자녀들을 말 양육하여 2명, 3명 정도 낳게 되면은 고모, 삼촌, 이모, 고모부, 형님, 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존감을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또한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텐데 핵가족 제도로 인해서 또한 결혼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길은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영어나 이런 거, 피아노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조선의 역사와 한반도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